안녕하세요. 잊지 말자 연평도 포격.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우리의 평화로운 섬마을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해오던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국군과 주한미군의 육해 공군연합 포곡훈련을 핑계로 평화로운 연평도를 포격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역적 패당에게 연평도 불바다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 강력하고 무자비하며 선멸적인 징벌을 안기고야 말겠다며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협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피격 직후 대응 사격을 가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의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이후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을 규탄했으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2010년 11월 23일 8시 20분 북한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북한 측 영해에 대한 포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훈련 중단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연평도 주둔 해병대가 3,657발의 사격 훈련을 했다. 연평도 해병대의 포격 훈련이 종료된 지 10분 후인 14시 34분에 조선인민군은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포, 130mm 대구경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기지로부터 무차별 포격을 시작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최초 포격이 있자 해병대 자주포 부대는 K9 자주포들을 대피시설인 포상 내부로 일단 숨기고 나머지 해병들도 대피호로 대피하였다. 이후 적의 1차 포격이 잠잠해지자 K9을 다시 이동시켜서 첫 피격이 있은 지 13분 후인 14시 47분경부터 대응 포격을 시작해서 북측의 무도 포진지 쪽에 50발, 개머리 포진지 쪽에 30발 총 80여 발을 발사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14시 38분에 KF-16기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이후 추가로 KF-16기대와 F-15K 4대를 출격시켰다. 15시 41분 조선인민군의 공격이 중단되었다. 조선인민군 측에서 모두 170여 발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백령도 부근 조선인민군 해안포 기지에서의 해안포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였다. 후속 조치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 수칙을 수정하여 민간인이 공격받을 시 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전력 증강을 지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 중에는 인명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방사포, 열압력탄이 포함되어 있었다. 열압력탄은 공중에서 터지면서 작은 파편들로 퍼지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이 의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연평도에서 복무하던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은 불에 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되었다. 연평도의 가옥들 19채가 파손되고 불에 탔으며 산불이 발생했다. 2010년 11월 27일 오전 10시 국군 수도병원에서 전사한 해병대원의 장례가 해병대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 이후 성남 시립화장장으로 운구돼 화장된 뒤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며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대한민국 경제도 영향을 받았다. 포격 당일 소식이 알려진 것은 거래소 시장이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거래되던 환율은 40원이나 폭등 원화절하하기도 했다.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이는 유럽 증시의 악재에 의한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의한 주가 영향은 막대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단기적으로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으나 북한 리스크 학습 효과로 증시는 폭격 이틀 만인 25일 상승 마감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이 마무리되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타격을 준비한다는 첩보를 3개월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포격을 시작한 지 13분 후에 대응 사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월 1일 열린 국회정보위에서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 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은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변하여 사전에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군은 감청된 북한군의 작전 계획이 비문이 아닌 평문이었기 때문에 연평도를 직접 공격하는 심각한 징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공격 당시에는 북한군이 무선이 아닌 유선을 통해 교신했기 때문에 정확한 공격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청 내용은 해안포 부대 사격 준비를 하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연평도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예상할 정도는 아닌 통상적인 수준의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측 이범관 의원은 북한이 상시적으로 그런 위협적 언동을 많이 해왔으므로 민간인 포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 사실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라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포사격에 대한 대응이 13분 이상 걸린 점에 대해 군은 지난 국정감사 때 4분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대응이 지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1차 포격 13분 뒤에 대응 사격을 한 것은 훈련이 잘 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포탄이 떨어진 시점에 우선 대피를 해야 하고 대피 상태에서 남서쪽이던 포를 다시 전방으로 바꿔야 한다. 포를 준비해서 사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 중 상당수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문제가 되었다. 배치됐던 K9 자주포 6문 중에 절반이 사용하지 못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군은 처음에 6문을 이용해 사격했다고 밝혔다가 4문, 3문으로 계속 말을 바꿔 빈축을 샀다. 대한민국 국군은 6문 중 2문이 북한의 포사격에 따른 충격으로 전자회로 장애를 일으켰고 1문은 앞선 사격훈련 때 발생한 불발탄이 끼어 사격에 가담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도 먹통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군의 대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이 단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유승민 의원은 적의 무력 도발에 의해서 3배로 응징한다는 교전 규칙을 감안할 때 북한의 공격이 170여 발인 것에 비해 K9 자주포 80발로 대응한 것은 부족하다며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동굴 안에 있는 해안포는 일반 포로는 제압이 안 되는 만큼 공군기를 동원해서라도 공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북한이 1시간가량 계속 포공격을 한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12월 17일 해상훈련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문을 늦게 발표했던 논란이 있었다. 감사합니다.